자, 이제 김용민 변호사와, 김용민 의원과 진중권, 금태섭 이야기를 한번 몰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중권은 김용민한테 고소를 당했어요. 조국 똘마니들 이런 표현 때문에. 김용민 변호사가 어제 반응이 나왔더만요. 간단히 말해서 국정감사가 막 열심히 되고 있어가지고 그게 화제가 된지를 몰랐던 거지. 진중권이 이 고소를 당하고 나서 SNS에 올리니까 그걸 이제 화제가 됐던 건데 국감 중이나 많은 기사가 있었던 것을 몰랐다. 진중권 교수는 매우 강력한 스피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북에 글을 쓰면 거의 모든 언론이 기사화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합리적 근거도 없이 모욕적 언행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합니다. 라면서 진중권을 고소한 이유를 좀 설명을 했던데요. 근데 김용민 변호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난달까지 진중권이 들어간 기사 제목이 7,143건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순위로 따지면 저번에 한번 통계를 보니까 굉장히 고순위에 있는 거예요. 특정 인물로만 따지면 거의 10일이었던가 뭐 그래요. 그 정도예요. 언급되는 그 양이. 그 정도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한 말들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런 건데 김용민 변호사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도 있잖아요. 김태석 같은 사람들이 뭘 그런 거 갖고 고소해 하는데 심각했던 거라고 저는 일단 보는 거거든요. 이거 보면서 일단은 진중권 씨는 페북에 글만 써도 기사화가 이렇게 많이 되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되지 못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일단 뭐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소송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도 하지만 사실은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많이 크거든요. 예를 들자면 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탈락됐어. 그랬을 때 내가 채용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여성이라고 차별받는 거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든 간에 내가 뭐라고 됐죠 이거? 똘마니? 똘마니라고 한 거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소재기 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표현의 자유나 아니면 이런 무책임한 어떤 말들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소를 제기한 것을 보여서 바람직하다. 그리고 네. 바람직하니까 좀 잘 소송에서 이겼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이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사과하면 취하시겠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주장하고 싶은 것도 그런 거예요. 어제 방송에 제가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진중권은 좀 이름이 알려진 악플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진중권이 일반인한테 돌대가리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지금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가끔씩 조국 장관한테 뭐 고소를 당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악플러들이 일베 이런 애들이 결국에는 뭐 법정 앞에 그 수사관 앞에 서면은 무릎 꿇는다인 것처럼 진중권은 이름이 알려진 악플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진중권 자체가 말이 되는 논리로 정당한 비판을 한 거랑 다르게 표현들이 예를 들어 조국 똘만이라든지 뭐 돌대가리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을 우리들 입장에서도 저걸 왜 고소를 안 하지 했던 측면을 김용민 의원이 확 정확하게 받아준 거라고 보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진중권이 김용민을 잘못 본 거다. 김용민이 지금까지 싸워왔던 이 전적들을 보면요. 국정원 이런 데랑 싸운 사람이에요. 근데 김용민 의원 입장에서 보면 진중권은 진짜로 악플러라고 본 거예요. 당신처럼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이 아까 말한 이 언론의 인용, 진중권 관련한 진중권 저널리즘 말이 생길 정도면 최소한 남을 비판하더라도 쓰는 언어에 있어서는 품격을 지켜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해왔던 어떤 일종의 워너비를 실현시켜주는 상황이라고 일단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이 그 고소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전제 조건을 단 게 아까 말씀하신 사과한다면 취하겠지만 네. 사과하지 않으면 끝까지 가겠다. 저는 앞의 조건은 아주 약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성 없는 조건을 미리 달았습니다. 이건 이제 본인이 현직 정치인이기 그쵸. 때문에 그냥 무조건 고소한다라는 것은 그 고소권 남용으로 비춰질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조건을 단 것 같은데 이 조건에 대해서 저는 진중권은 절대 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중권은 그냥 내가 소송 가봐야 인신상에 좀 피곤함이 있고 금전적으로 뭐 몇백만 원 나올 텐데 그거 내가 내고서 오히려 조국에 대항했고 김용민에 대항해 싸웠다는 것으로 인지도 상승 그래서 보수 쪽에서 본인의 포지션이 강화되는 걸 더 선호할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저는 앞에 조건은 전혀 그 김용민 의원이 그냥 본인의 지금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덧붙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조국 돌만이라고 칭한 것을 좀 살펴보면 진중권이 가지고 있는 제 평소 주장 얼마나 조국에 대한 컴플렉스가 사무쳐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은 대학 때부터 아마 82학번 동기로서 그 대학 때부터 평생 가슴속에 쌓아왔던 조국 장관에 대한 그런 그 원한 심한 컴플렉스 이게 지금 불꽃처럼 지금 불붙어서 막 타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멈추기 힘든 욕망입니다. 이거. 일종의 저는 그걸 이름하여 쭈꾸미의 열등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저기요, 그 대구 매일신문에 헤드라인 한번 볼까요? 종이신문 헤드라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보내드리냐면 이게 대구에서 발행되는 매일신문의 헤드라인이에요. 따옴표긴 하지만 민주당 타락하고 부패한 세력으로 변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진중권이 강연해서 한 말이에요. 지금 대구 매일신문의 필진이기도 해요. 칼럼. 진중권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 언론들한테는 진중권, 진보 쪽에 있는 진중권도 문재인 정부를 지금 비판하고 있어에 끌어다 쓰는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대구 매일신문은 사실은 조중동보다 더한 신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인용이 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현직 국회의원을 조국 똘마니 그리고 일반인한테는 돌대가리라는 표현 썼다고 벌금 100만 원씩 처음 맞으면은 그냥 저쪽에 키워주고 있는 건 악플러 이상도 야도 아니다 저렇게 보는 거거든요. 사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고수 당해서 싼 거야. 이 메이커 뭐라고? 솔직히 황작가보다 못하잖아. 논리가. 얼굴로요? 진중권은 어쨌든 지금 보수? 뭐 보수라고 말해야 될지 뭐 그냥 쓰레기 언론이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쪽에 대해서 돈벌이가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143건이라고 최근 올해 9월 동안 1월부터 9월까지 한 것인데 조선이 764건, 중앙일보가 699건, 그리고 세계일보가 722건인데 여기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아시아경제가 500건이 넘고요. 그리고 한국경제, 한경이 또 500건이 넘어요. 그럼 경제지에서 조국의 발언을 페이스북에 올린 거를 그냥 바로 알람 켜놓고서는 쓰면은 바로 올려주는 것은 클릭 장사하는 도구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또 조국은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말씀하신 것처럼 덩치 스피커를 키워준다라고 또 생각하면서 계속 서로 간에 상부상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진중권도 진중권이지만 금태섭한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표현의 자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진중권이 말하는 게 과연 표현의 자유인가? 이거는 일베 표현급이잖아요. 그 일베한테 표현의 자유를 부여해 주는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개그맨들이라든지 사회 약자가 정치를 풍자한다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신발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고 치죠. 일반 사람이 시장에서 힘들어가지고 요즘 같아 너무 힘드니까 신발을 던졌다. 그거는 이해하고 한 번 정도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주호영 대표가 신발을 던진다든가 이런 사람이 던지는 거는 다르다라는 것이 그 파급 효과라는 게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중권이 어떤 것을 표현한 것은 일반 사람과 다르다. 거기에 따라서 그 김 의원이 어떤 소송을 걸고 손해배상 본 것은 다른 부분인데 이것을 가지고 내부적 서로 같은 편에 비하하는 것은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은 제가 이덕춘 변호사를 위한 그 응원 겸 변명을 하면은 진중권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 뉴스가 되는데 왜 나는 그렇지 않을까? 슬프네요. 일단 진중권급이 되세요. 몇 년 하시면 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질이나 인격이 더 훌륭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훨씬 젊잖아요.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마스크를 가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진중권급이 되시고 진중권은 조국급이 나중에 훌륭하게 되실 거라고 보는데 요거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진중권이 사회적 어떤 수준에 비해서 너무 과대표되고 너무 말이 많이 인용되는 일종의 당신이 이제 셀럽의 위치에 와 있는데 그 셀럽이 하는 그 막말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일단 조중동이나 대구 매일신문 같은 사람들은 진중권의 말을 빌어서 사실은 민주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말이 이렇게 세게 나간 것을 확실하게 제대로 어떤 샘플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덕천 변호사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덧붙이면 아마 이덕천 변호사님은 지금 뭐 정치에도 나가야 되고 생계도 꾸려야 되기 때문에 뭐 수임해야 되고 이게 생계와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중권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슈가 되고 내가 그 김용민 의원을 까고 조국 장관을 까고 그러면은 어디 강연회 갈 때마다 하루 뭐 한 1시간 강연하면 뭐 2, 300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이 참 재밌는 게 결국은 우리 김용민 의원이 소추할 안 할 것으로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명예훼손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상황이 올 텐데 그러면 피해자랑 가해자에 있어서 피해자가 뭐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고 가해자의 또 파급력이 훨씬 크다면 이게 만약에 비용이 많이 올라갈 텐데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또 역으로 보면 진중권 선생을 도와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또 왜냐하면 피해 배상이 크다는 말은 그만큼 네가 말한 것이 사회적인 파장이 크다 이게 이런 도와주는데 한 번은 이런 식으로 뜨거운 맛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거 있죠. 그쪽 일종의 소위 말하는 보수코인 느낌이죠. 그래서 뭐 당장 그 사람이 유튜브를 안 하더라도 저기 각종 대구 매일신문 같은데 필진으로 합류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그 성향과 잘 맞기 때문이거든요. 데려다 쓰기도 좋아.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났을 때 진본에 무슨 혈투 이런 헤드라인 단 기사가 있어요. 진중권은 지금 진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일보만 해도 올해 9월 달까지 진중권 인용 보도가 764건입니다. 그만큼 자기가 원했던 걸 수 있는데 사회적인 어떤 명망가가 되고 있으면서 오히려 보수 수구 쪽 사람들이 열광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민 의원 입장에서는 네 사회적 책임을 져. 단순하게 똘만이란 말했다고 비판했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일종의 총기난사 같은 수준이잖아요. 그냥 얘는 나쁘게 말하면 여기저기 사회 모든 현상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과 관련돼 있으면 다 악플을 달고 다니는 애야. 단지 유명한 애일 뿐이야. 네가 갖고 있는 이름값에 책임을 져라 이런 거고 실제로 진중권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도 나쁜 악플을 달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최근에 진중권은 사실 허위사실 유포에 가깝습니다. 조국 딸 이야기하면서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 최근 페이스북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허위사실이지 않습니까? 드러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방위적으로 저는 고소고발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최소한 주둥아리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근데 진중권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이제 어떻게 분석하냐면은 전에는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는데 저희가 우리 편에 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편이 딱 서고 나서 유시민 장관 정계를 은퇴했지만 방송에서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상한가 쳤어요. 모든 매체에서 입도 선매를 하려고 하는 어서 오십시오 했는데 그리고 조국 장관도 공직에서 본인이 평생 꿈꾸던 검찰 개혁의 선봉에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진중권은 제가 생각하기에 최소한 나는 지상파 방송에서 어떤 자리 하나는 주겠지. 아니면 시사평론하는 내가 방송을 맡아서 한 달에 뭐 기천만 원 소득은 내가 받는 안정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되겠지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불러준 겁니다. 그래서 열이 받았어요. 가뜩이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유시민 장관, 그 다음에 조국 장관에 대한 열등감이 어느 순간 폭발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조국 장관 사태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뭐 이렇게 검증해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일단 야당에서 계속 주장하잖아요. 이거 큰 문제다 비리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편승해서 실은 그 과정 후에 계속 몸값을 올린 거죠. 아까 매일신문 거기에 아마 글 쓸 때 칼럼을 쓸 때 몸값이 올라갔을 겁니다. 처음에 뭐 기고 건당 50만 원이었는데 지금 뭐 200, 300으로 올라갔다든지 그래서 그 몸값 올리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그 SNS를 통해서 하고 있다. 이덕춘 변호사도 하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제일 보고 싶은 그림은 조국 장관이 진중권을 고소하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그런데 김용민 의원이 해주는군요. 어쨌든 속이 좀 시원했습니다.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말을 함부로 하면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는 거고 그게 유명인일수록 더 그 책임의 가치는 높다. 그게 현역 국회의원이라면 더 심한 거고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진중권 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